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전설이 시작됩니다. 스노공배 워크래프트3 프로즌스론2로 인사드리는 캐스터 이현주입니다. 역시 프라임리그2에서도 멋진 해설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재영 씨 그리고 김동준 씨 역시 프라임리그2에서도 아주 좋은 해설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자, 코엑스몬 세션게임월드 MC게임 오픈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게 되는 프로즌스론에서의 첫 만남.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긴장이 좀 됩니다. 네,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제가 클래식의 마무리를 찍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첫 방송으로서 프로즌스론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미 워크래프트3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 프로즌스론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정식 발매가 된 지 이제 막 한 달 가량이 지났는데요. 이제 오리지널 그 워크래프트3 오리지널 시절부터 꾸준히 플레이해 오시던 분들이 정말 프로즌스론 재밌다. 네. 예, 새로운 재미에 푹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워크래프트3의 새로운 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재미의 요소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확장팩이라는 개념의 뭐 게임들이 특히나 블리자드사를 중심으로 자주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워크래프트 3의 확장팩 프로듀스로는 확장팩이라기보다는 뭐 워크래프트 3.5 혹은 4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진짜 많은 부분들이 게다가 오리지널 즉 클래식을 재밌게 즐기신 분이라면 어떻게 밤을 안 새고는 배길 수 없을 만큼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MBC 게임 워크래프트3가 이 프로즌스론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를 뜻합니다. 지난주였죠. 이중원 선수 마지막으로 이 클래식의 황제의 자리를 우리가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중원 선수와 이형주 선수의 결승전에 가는 참 그 각종 게시판이 아주 뜨거웠었는데요. 네. 이중원 선수의 드라마틱한 우승은 정말 전대미문이었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기억될 그런 우승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클래식의 장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또 다른 전설을 위하여 우리가 또 발돋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뭐 참신한 기획들이 좀 많았어요. 특히 MEP 제도 같은 것은 MBC 게임만이 갖춰졌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워크래프트 3가 그 리그가 진행되면서 그 사이에 좀 연결되는 부분들, 즉 선수들이 얼굴이 너무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전 리그에서 좋은 성적도 좋지만 그 참 멋있는 플레이, 감동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플레이어를 다음 리그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팬들이 어떻게 보면 권리를 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 거를 그렇게 뭐 약간 형식적이나마 실현시킨 게 MEP 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네. 그 덕택에 오정기 선수의 언데드가 이번 프라임리그 2에도 원에 이어서 모습을 보이게 됐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CD의 개념을 저희가 좀 덧붙여 보았습니다. 자, 저희 중계진들의 그런 노력은 이번 프라임리그 2에서도 계속됩니다. 이번에도 MEP 제도도 계속 운영이 되고요. 또 하나 프라임 매치라는 것이 선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또 재미거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포커스죠. 그렇죠. 저희가 물론 방송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경기가 몇 번째 경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네. 시간 좀 맞추기도 애매한데 그 주에 가장 일반적인 주목을 많이 끌만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경기를 저희 MBC 워크래프트 스텝이 엄선해서 그 경기는 마지막 4경기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승자와 또 인터뷰를 제가 직접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경기만으로 보는 선수의 플레이가 아닌 선수에게 직접 듣는 그 감동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되겠네요. 항상 생생한 중계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또 장재영 씨가 또 주도해 주시는 프라임 위너 인터뷰 아주 뭐 선수들의 그 진솔한 이 인터뷰가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이 하면서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리그를 보시면 끝날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하실 겁니다. 그것이 MBC 워크래프트 3의 역사이기도 했고요. 이것이 선수들이 이 프라임 무대에 오르게끔 하는 이 욕심을 만들게끔 하는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프라임 리그 2 프로즌스론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16명의 주인공이 어떤 선수들이 되는지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리그의 주인공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A그룹입니다. 이형주 선수, 김진혁 선수, 오창동 선수, 김동우 선수가 참여하고 있네요. 예, 체크프 이형주 선수 본선 시드죠. 이전 대회 준우승자의 그 자격으로 이 프라임리그2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ST 둥 아이디를 쓰고 있는 김진혁 선수, ST 클랜의 그 차순재 선수와 더불어 ST 클랜의 그 휴먼의 두 거목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래 아이디가 ST 흰둥이였는데 네. 프라임리그로 넘어와서는 ST 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오창동 선수, 김동우 선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그룹으로 넘어갑니다. 임효진, 전영현, 장재호, 김태민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은 오크가 귀하죠. B조도 A조도 현재까지 오크가 안 보이는 모습이고요. 나이트F 불과 언데드한 휴먼 하나입니다. 이면진 선수 본선 시즌 지난 시즌 3위였죠. 전영현 선수 6승 1패 성적 예선 통과했고 지난 시즌 8강입니다. 장재호 선수의 아트 나이를 기다리시던 분들 드디어 그 소원을 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태희 선수의 강력한 휴먼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됐고요. 자, C그룹으로 넘어갑니다. 오정기, 김병준, 최승걸, 김병수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와, 아주 강한 조예요. 네, MEP의 스타 오정기 선수가 언데드 리더로서 진출을 해있고 로프 디스커스트 그리고 루시프, 김병수 선수와 김병준 선수가 모두 휴먼으로 진출을 해있습니다. 그리고 최승걸 선수는 양대 워크래프트3 리그에 모두 진출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선수죠. 신데렐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D조입니다. 박예식, 오창정, 한석희, 손정희 선수인데 이 중에 우리는 노랑우의 박예식 선수가 눈에 튀긴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한석희 선수, 감락 이 선수의 오크 주목해야겠죠. 지금 현재 당대의 유일하게 생존 오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메이저 예외에 단 한 명 올라온 오크가 바로 저 선수가 되겠고, 그 한석희 선수가 누구냐 하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소속 클랜도 바뀌고 아이디도 바뀌면서 잘 모르시는데 소울호드라는 아이디로 예전에 모 방송의 그 중학생 배를 제패한 아주 무서운 중학생인데요. 그 네. 소울호드에서 이제 버즈 클랜으로 호드 클랜과 프리 팀 합병이 되면서 버즈 클랜의 감록이라는 아이디로 요즘에 굉장히 주가를 올리고 있죠. 한석희 선수 프로즌스론 2에서의 황제, 지난 이중원 선수의 뒤를 잇는 오크의 대명사가 되겠다라고 지금 자신만만한 상태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영별로 봤을 때는 휴먼이 6명, 그리고 나일이 5명, 언데가 4명, 그리고 오크가 1명이 되겠어요. 6, 5, 4, 1의 비율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오크가 1명이다라는 그렇죠. 거, 한석희 선수. 그리고 휴먼의 강세가 의외로 두드러져요. 네. 휴먼이 대나이트 엘프전에서 좀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인 그 타워러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또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좀 많아요. 논란이 좀 많은데 그런 전략들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면서 고수 나이트 엘프 유저들이 그 전략에 무릎 꿇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네. 그 휴먼들은 이제 나이트 엘프를 잡고 올라온 경우가 좀 많아서 휴먼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네요. 그래도 전체적인 밸런스는 오크를 빼고는 완벽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6대 5대 4의 휴먼 라이런데의 3강 구도는 이것은 워크래프트 3가 아무래도 좀 평정을 좀 이루었다라는 거, 프로듀스론에서의 초기의 기반은 마련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글쎄요, 휴먼 유저들의 이 타워링이라는 것이 게시판을 뜨겁게 할 만큼 강력한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 리그에서도 휴먼 유저들이 글쎄 많이 사용을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 참 난감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그 예전에 개인 리그, MBC 시즌 1차 리그나 2차 리그 같은 경우는 뭐 다음날 아침까지 건물 사용한 공격을 금한다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 네. 규정이 참 애매하기도 하고요. 단 선수들의 재량에 맡겨줘야죠. 뭐 얼마 전에 이슈가 되면서 선수들이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디까지나 방송 리그고 방송 리그는 그리고 프로게이머들은 팬들에게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네. 본선에 올라온 휴먼 플레이어들 아마 충분히 그걸 자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플레이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방송에서 그런 걸 보는 일은 아마 없겠죠. 글쎄요. 항상 이 프라임 무대에 올라서는 선수들, 최고의 매너와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들의 선택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6대 5대 4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는 프라임 리그 2 프로즌스론의 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개막전 첫 번째 경기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오늘 어떤 경기 순서로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경기 네. 순서입니다. 매치 오브 퍼스트 위크. 예, 프라임 리그 2 이제 개막을 하는 그런 날인데요. 첫 번째 경기는 이형주 선수와 김동호 선수가 나이트 F의 휴먼전을 허리인드 프라임 버전에서 갖게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임효진 선수와 전영현 선수가 나이트 F 대 언대전을 라이벌리 썸머에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김병준 선수와 김병수 선수가 흔히 휴전이라고 불리는 휴먼 대 휴먼을 플루드 플레인 프라임 버전에서 갖게 되고요. 네. 마지막 경기가 프라임 매치라는 딱 노란색 로고가 눈에 확 띄네요. 오창정 선수와 유일한 오크인 한석희 선수의 일전이 일리오스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막일에 출전한 8명의 선수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바로 그런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그야말로 지난 시즌을 잇는 계기가 되겠죠.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되겠는데 이형주 선수가 그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 시즌의 준우승자 이형주 선수의 나이트 엘프와 그리고 얼마 전 저희 MC 게임에서 중계드렸습니다. 조합의 워크래프트 3 패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때 또 이 클래식 휴먼의 또 다른 이 불꽃을 맛보게 했던 김동우 선수의 휴먼이 맞붙게 됩니다. 자, 두 선수 어떤 선수들인지 프로즌스론의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보시죠.
이형주 선수는 지난 시즌 준비를 하면서도 이 프로전스론에 대한 계획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영주 선수, 뭐 저희가 전대회 우승자가 다음 대회 개막전에 나오는 그런 전통이 있지만 이중원 선수가 시드를 반납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개막전의 책임을 지고 나왔네요. 네, 뭐 이영주 선수 바로 저번 주까지 클래식에서 좋은 모습 보였지만 사실 이 선수 프로전스론도 엄청나게 많은 내공을 그동안 쌓아왔습니다. 아마 그렇죠. 지금 현재 프로전스론은 가장 잘한 나이테프 몇 명을 뽑으라면 그 중에 당연히 이영주 선수의 이름이 거론이 돼서 마땅하고요. 보이시는 대로 A매치 전적 지난 프라임리그 1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좋아졌죠. 21주 11패 3위, 65점 승리도 10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김동우 선수, 이 선수에 대한 얘기들 참 많죠. 뭐 실력에 있어서는 정말 최강입니다. 조합회라는 그 준 메이저급 대회를 지금까지 4회 했었는데 2번씩이나 우승했고요. 김동우 선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이 선수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실력으로 제압하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번 예선에서도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올라왔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 휴먼 대 나이텔프에서 그 최근의 경향상 상당히 그 두 진영이 뭐 어느 쪽이 불리하고 어느 쪽이 강하다 할 것이 굉장히 재밌는 경기 양상이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네. 그것을 충분히 보여줄 만한 두 선수이고 경기 맵도 맵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충분히 그런 양상이 나올 수 있는 맵이기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매치네요. 그렇습니다. 자, 프로전스론 얼어붙는 왕자에서 차디찬 곳에서의 열혈과 불꽃이 맞붙게 됩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용광로 같은 것으로 그 차디찬을 녹여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선수의 경기를 보면 바로 그러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자, 두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치를 개막전의 전장입니다. 바로 펄린드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자, 펄린드 프라임 아무래도 이 프로전스론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전장들이 많이 선보이겠어요. 그렇죠. 펄린드 하면은 그 프로듀스는 베타 시절 때 레더맵으로 채택되었던 그런 맵입니다. 굉장히 좁아요. 그 보통 이제 저희가 리그에 쓰거나 레더맵에는 미디움 크기의 그런 맵이 많은데 이거는 스몰입니다. 상당히 작은 그 섬 형태의 맵에 의해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경기가 나오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멀티하기가 굉장히 힘든 맵이고 사냥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작은 맵이지만 맵 구석구 전체를 다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냥 중에 만나가는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짧은 러시거리 덕분에 정말 그 서로 간의 눈치 싸움 그리고 그 대치 상황에서 어느 선수가 그 몰래 멀티, 흔히 말하는 몰머를 잘 성공시키느냐 하는 게 후반 자원 상황까지 가져가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그 백병전, 치고받고 기본 유닛으로 초반에 굉장히 도전을 많이 펼치는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예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지금 뭐 전체적인 코스와 그리고 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펄린드 프라임에서의 나이트 엘프 대 휴먼 뭐 시작부터의 그 치고받는 육박전이 예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선수의 성향을 봤을 때는 이 맵에서 어떠한 경기가 나올런지 두 선수는 과연 어떤 준비를 했을지 궁금하거든요. 역시 장재영 해설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좀 동의를 하는 편인 네. 이유가 이 펄린드 프라임 버전이 상당히 맵이 작은 데다가 맵이 작다는 것은 곧 러시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나이트 엘프 입장에서 나이트 엘프의 최근 추세가 레벨 5까지는 분명히 경험치를 빨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냥한다 뭐 이런 추세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이렇게 러시 거리가 가까운 맵에 걸렸을 때 견제를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극초반에는 분명히 헌트리스와 아처라는 유닛이 그 대휴먼전에서 강력함을 발휘하는 그런 유닛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형주 선수가 이 맵에서 연습 게임을 하는 거 제가 몇 게임을 봤는데 정말 처음부터 치고받아요. 예, 제대로 한번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네요. 제대로 한번 싸웁니다라고 얘기하는 김동진 해설의 말에 우리는 또 한번 가슴이 뜁니다. 김동우 선수와 그리고 이형주 선수는 이미 첫 번째 전장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선수의 개막전 경기 펄린드 프라임에서 치러집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네, 새로운 공배 2003 프라임 리그 2입니다. 프로전스론으로 찾아뵙는 MBC 게임에서의 첫 만남의 장이 됩니다. 자, 그 주인공, 첫 주인공은 바로 김동우 선수와 이형준 선수입니다. 불꽃 튀면 김동우, 항상 이 뜨거운 사람의 주변에는 힘든 물건이 많이 있는 법이에요. 그렇죠. 김동우 선수 멀리 살죠. 대구 쪽이던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항상 그 서울에 있는 모든 대회, 뭐 작은 대회, 큰 대회 가리지 않고 모두 올라와서 열심히 게임해서 좋은 성적도 많이 거두고 있고 그런 워크래프트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클래식의 준우승자를 첫 상대로 맞는 김동우 선수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의미가 다르죠. 이거는 글쎄요. 이제는 패션 리더로서의 자리를 확보해야겠다는 것인지 이형주 선수의 스타일이
이 프라임리그 2에 들어서면서 확실하게 달라졌네요. 그 어떤 수식어가 이 선수에게 더 붙어야 할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예. 현존 최강의 나이트 엘프 유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험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아직까지 평정되지 않은 프라임리그2 퍼즌스론에서의 이형준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두 선수의 첫 번째 개막전 경기를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2시 쪽에 위치해 있는 진영, 나이트 엘프죠. 라스코, 체프 이형주 선수의 진영입니다. 1시 나이트 엘프 이형주, 그리고 7시 쪽 진영, 7시 쪽에 휴머니 김동 선수의 붉은색 진영입니다. 지금 이형주 선수 중립 영웅을 활용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 초반 빌드 오더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휴먼도 예. 지금 말타 터만 잡아놓고 안 짓고 있다는 게 중립영웅을 갈 가능성이 크죠. 중립영웅 예. 갈 경우에는 선영웅 중립영웅 갈 경우에는 알타를 빨리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중립 영웅이거나 혹은 혹은 조금 늦은 아크메이지 혹은 조금 늦은 마운틴 킹을 갖추면서 블랙스미스 건설의 의미는 지금 뭐 라이플맨이죠. 자, 이제 저 피전은 아무래도 발악을 건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발악 건설합니다. 김동우 선수의 생각은 아무래도 라이플맨 쪽인 듯. 아주 예전에 그 플레이 시절에 저희가 유니크 매치라고요. 그 엔젤비트 이준호 선수를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 그 선수가 보여주는 그 빌드네요. 그렇죠. 알타를 터만 잡아서 사인캐기만 해놓고 정말 늦게 영웅 생산하는. 먼 곳을 응시하는 두 선수들의 프로필 사진이네요. 이영주 선수와 김동호 선수 아마 프라임리그 2의 그 왕좌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빌드부터 이영주 선수의 선택을 볼까요? 미습이 어디론가. 이것은 예,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알타 오브 엘더가 지금 이 타이밍에 건설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네. 그리고 엔션 오브 워가 없다는 얘기는 최근 대유행인 선 비스트 마스터 이후에 온리 헌트리스 체제로 상대방에게 확실한 피해를 입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네요. 그 후에는 헌트리스가 어느 정도 갖춰진 후에는 위습도 한 3, 4개씩 같이 다니면서 상대방의 영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디토네이터 활용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형주 선수 지난 클래식 시즌 때는 빠른 데모너터의 광랩과 더불어서 이 아처를 확실하게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네.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스트 마스터와 헌트리스? 휴먼도 비스트 휴먼 마스터인가요? 네. 마스터인가요 혹시? 선영웅으로는 비스트 마스터가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먼저 비스트 마스터! 한꺼번에 탄생됩니다. 아깝네요. 지금은 이형주 선수는 비스트 마스터를 이제 약간 늦게 찍지 않았습니까? 예. 그 후에는 미습이 달려들어서 디토네이트 한 번 해줬으면 그렇죠. 상대방의 만화 배를 날려버릴 수가 있었을 텐데요. 시작부터 기선제압 성공했을 텐데 말이죠. 저게 나이트 엘프 대 나이트 엘프전에선 진짜 치열합니다. 대부분 또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 비스트 마스터가 대유행이기 때문에 자, 선 비스트 마스터 그리고 라이플맨 체제의 김동우 선수, 네. 선 비스트 마스터 그리고 뭐 이어서 헌트리스를 예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그 휴먼 말입니다. 최근에 비스트 마스터가 굉장히 유행하고는 있습니다만 휴먼만큼은 그래도 그 최근에 이제 오크나 날 같은 경우는 선영웅을 중립영웅도 많이 사용하지만 네. 디토네이트 당했어요. 당했네요. 디토네이트 당했군요 지금. 그 휴먼 같은 경우는 언데드도 마찬가지고 원래 휴먼과 언데드가 가지고 있는 영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예. 김동우 선수는 오늘 자, 지금 이 베어 이야 저거 사용을 해주면서 사냥 견제. 와 역시 동선이 짧은 맵이다 보니까 이형주 선수 분명히 사냥할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견제를 가면 상대방의 피해를 입겠지 이런 확신하에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디토네이트 한번 성공했겠다. 그리고 디토네이트가 딱 보니까 비스트 마스터만 당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베어까지도 당해서 HP가 달아있는 상태였어요. 예. 베어가 그 맷집 역할을 해줘야 사냥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디토네이트로 HP를 깎는 성공을 했으니까 견제를 들어간 거고 지금 견제를 제대로 먹힌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뭐 두 선수의 체제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 경기 운용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왜 선영웅을 베스트 마스터를 자주 선택을 하는지가 또 궁금하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단은 나이트 엘프 같은 경우는 왜 선영웅 비스트 마스터 많이 사용되느냐. 처음에 주로 나이트 엘프 같은 경우는 체제를 아처 체제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아처 체제의 약점이라면 역시 앞에서 맷집 역할을 해준 영웅이 없다는 얘기인데 나이트 엘프 영웅으로 맷집 역할을 해주면 영웅의 체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문해를 마시러 돌아와야 되고 비스트 마스터의 베어를 활용하면 그런 일 없이 사냥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지금 휴먼이 들고 온 겁니다. 숙면 없이
라이플맨 가지고 앞에서 비스트마스터 베어로 매칭 역할을 하면 사냥 속도 정말 빠르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빠르죠. 보기에도 참 든든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스마스터 믿음직스러운 중립 영웅, 첫 영웅으로 두 선 모두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또 한 번 시도. 그렇죠. 이 맵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트 엘프가 분명히 헌트리스로 휴먼을 압박한다는 걸 김동훈 선수 예측을 하고 와, 네. 예, 지금 뭐 이영주 선수 사냥할 생각이 없어요. 이것은 최근 프로토스론에서의 그 일반적인 레더 게임에서의 경향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 레더 게임에서는 지금 막 사냥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최대한 레벨 3을 빨리 가져가는 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자,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선수. 헐,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게 집안에 꽁꽁 틀어박혀 있게 하니 이거 지금 어떡하란 이거 말이냐라는 거예요. 밤이니까 하이드에서 지키고 있다는 거를 진짜 모르죠. 뻔뻔한데 왜 예. 자, 다시 한번 뒤쪽에서 휘공격을 하고 있는 이형주 김동훈 선수. 선수의 지금 심리 상태가 보이네요. 정말 사냥하고 싶어서 지금 미치겠는 그런 상황. 그런데다가 지금 라이플맨이 헌트리스 1.4 해주니까 당하는 그 헌트리스 쫙 빼주는 컨트롤. 아, 사상 강하게 당했네요. 네, 지금 라이트맨의 체력도 지금- 좀 더진 모습 보이고요. 예, Alt를 지금 그 옵저버가 누른 모양인데 Alt 키를 누를 경우에는 상대방의 그 유닛의 HP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격이 달라지죠.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헌트리스와 라이플맨의 그 상성 관계를 보자면 말이에요. 일단 상대방이 헌트리스 체제다라고 한다면은 휴먼 쪽에서는 라이플맨을 좀 선호하는데 예. 왜 이러한 어떤 그 후위 공격 외에도 이영주 선수의 그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장팩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 라이트 엘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헌트리스의 아머 타입이 언아머가 된 점입니다. 그렇죠. 언아머는 피어싱과 공성 어택에 정말 많은 데미지를 입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아처는 라이플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가 있지만 헌트리스는 라이플에게 약해요. 이제. 자, 이렇게 되면 김동우 선수의 라이플맨이 조금씩 모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똑같은 선영웅인 비스트마스터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전투를 할 때 이영주 선수가 노리는 것은 글쎄요, 견제에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로지 헌트리스로 또 힘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김동훈 선수도 굉장히 탄탄하게 견제된 데뷔를 하면서 지금 이런 식의 사냥 타이밍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 헌트리스가 라이플맨의 공격에는 약하지만 헌트리스의 공격 또한 라이플맨에게 강하게 먹힙니다. 서로 간에 굉장히 상극된 유닛들이죠. 예. 헌트리스와 라이플맨. 헌트리스는 노멀 어택인데 라이플맨은 미디움 아머를 가졌기 때문에 예. 데미지를 더 받거든요, 추가로. 자,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잡을 수 있는 유닛들을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이거 그렇지만 라이플맨 숫자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유닛의 차이가 뭐냐면 기동성에 있죠. 헌트리스는 체력이 닿으면은 굉장히 빼기가 쉽습니다. 컨트롤하기 용이하고요. 라이플맨은 그런 점이 약간 떨어지죠. 컨트롤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1.4 하는데 2점은 라이플맨이 더 강하긴 합니다. 지금은 김동원 선수도 컨트롤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자, 김동우 선수와 그리고 이형주 선수의 희한한 컨트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트리스, 물론 지금 많이 빼내기는 화면에 안 보이는 예. 쪽으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크게 서로 재미본 건 아닙니다. 라이플맨도 많이 죽긴 죽었네요. 자, 지금 두 선수 모두가 사냥에서는 좀, 별 생각이 없어요. 욕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의 이영주 선수 시작하자마자 김동우 선수의 본진 쪽에 와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이제 사냥을 하고는 있어요.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교전 상황만으로 지금 레벨 2 후반 정도까지 가고 있는데요. 프리오 브레이크 하나 더 추가적으로 건설한 모습이 방금 나왔죠, 이영주 선수. 저것은 이제는 슬슬 확장 지역을 가져갈 타이밍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휴먼의 입장에서는 휴먼이 멀티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휴먼 멀티 타이밍, 지금 김동우 선수에겐 어느 때가 적절할지 아니면은 조금 늦지는 않은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휴먼의 입장에서는 프리엔션입니다. 이용주 선수. 지금 저것은 온리 헌트리스 체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예, 온리 헌트리스 멀티를 가져가면서 이제 그 멀티 지역의 자원력을 바탕으로 해 그냥 뭐 트리 오브 에이지 업그레이드 적당히 눌러줄 수도 있겠지만 안 눌러줘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온리 헌트리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컨텐츠 꽤 많이 모입니다. 8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형주 선수. 자, 휴먼, 김동우 선수도 멀티를 준비하고 있고 이형주 선수도 똑같이 멀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드리던 말씀을 좀 마저 드리면 네. 휴먼의 플레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프로듀스론이 정식 발매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확립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멀티를 가져가는 타이밍이 휴먼 유저의 개성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거든요. 켄시네나 원성남 선수 같은 경우는 패멀, 그 흔히 오리지널 시절의
해멀 타이밍을 정말 좋아해서 그 타이밍에 멀티를 가져가는 플레이를 즐겨하는 반면 FT 테란 05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솔라 3호 이런 선수는 본진 자원만으로 확실하게 상대에게 압박을 해주는 뭐 이런 식의 플레이도 많이 보이고요. 뭐 그래서, 선수들의 예, 배송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확립된 것이 없습니다. 한간에는 뭐 휴먼이 그래도 멀티를 해야 뭔가 좀 힘이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하기 나름이죠. 대량에 예. 달려 있군요. 멀티 타이밍도 벌겸해서 지금 라이플맨으로 찌르기 들어왔는데 헌트리스 숫자가 좀 만만치 않네요. 아, 순간 언뜻 비춰간 거 지금 오창동 선수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좀 생기는 듯합니다. 예. 자, 이스트 에이스하고. 스크롤 먹고 달려들면 이거는 이거 라이플맨 전멸할 수 있습니다. 예, 천상 포탈 타야겠는데요. 자, 김동우 선수의 뜨기 타이밍 여기서 유닛을 잃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아, 이거 포탈 안 타나요? 글쎄 욕심내는 거 지금 욕심낼 만한 상황 같이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이야 포탈을 이 이거. 스킬 베어의 그 스턴 효과 그걸 노린 패시브, 거죠. 패시브 스킬이죠. 애쉬를 노린 거죠. 지금은 충분히 라이프맨 일정하면 그 잡을 수 있는 계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영렬의 비스마스터는 도망갔어요. 레벨 4가 먼저 됐다는 거는 그렇죠. 이제는 썬더워크가 나온다는 얘기고 서로 포크네요. 자, 두 선수 지금 모두가 헌트리스가 분명히 잘 싸워줄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거는 비스트 마스터의 맷집을 과신한 이형주 선수의 실수입니다, 이거는. 손질수인데요. 자, 이영수 선수의 비스마스터 전사. 이것은 이영수 선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팽팽한 상황에서 영웅의 전사는 대단한 그 위치가 긴 거예요. 예전보다 이제 라이프맨이 롱라이프로 업그레이드하기가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타이밍에 저렇게 라이프의 사상거리가 길어지는 걸 너무 간과한 거죠. 도망가려면 더 깊숙이 도망가고 했어야 되는데요. 야, 좋지 않아요, 이형주 선수. 거의 이거? 없습니다. 물론 이 타이밍에 그 나이트 엘프도 멀티를 지금 시도해 성공하고는 있습니다만 휴먼이 이렇게까지 나이트 본질까지 들어 젤리를 보고 오래 농성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나이트 엘프에겐 좋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김동우 선수가 조금 좀 너무 좀 과감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핀로드, 세컨 핀로드 지금 활용하는 것이 이형주 선수거든요. 이 상황에서 핀로드 글쎄요. 레인 오브 파이어를 사용하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레인 오브 파이어의 파워 오브 가능성이 테러도 있죠. 상당히 큽니다, 지금은. 화력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레인 오브 파이어 활용해서 케어 위치 정확해요. 바로 타워포탈을 라이플맨! 선택합니다. 야 그래도 라이프맨 많이 살렸습니다. 안 잡혔어요. HP 별로 없는 상태에서의 라이플맨을 또 필로드의 레넌 파이어로 또 상대를 하려는 이영 선수의 재빠른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제 알트 키를 이용을 해서 유닛들의 HP를 좀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김동우 선수도 투베럭에서 아무것도 딴 거 테크 건물 안 찍고 있죠. 서로 3엔션 헌트리스와 투베럭 라이플맨의 대결이었습니다. 방금까지는요. 지금 방금 전에 교전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레벨 3이 비스트 마스터가 될 경우에는 이제는 베어 2스킬을 찍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HP를 900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공격에 이제 패시브 스킬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턴이에요. 스턴의 기본적인 능력이 25%의 스턴 확률과 플러스 25 데미지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이 한번 제대로 이형주 선수의 비스트 마스터에 딱 걸려버렸었고, 그런데다가 비스트 마스터 HP가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유닛 아닙니까? 맷집 역할을 하려고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가 라이플맨에게 1.4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렇군요. 자, 멀티 공격하고 있는 김동우 선수입니다. 이때는 이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김동우 선수, 이영 선수의 멀티를 괴롭힙니다. 자, 이것을 막아내야 하는데 유닛들을 갖춰줬어요. 이 전투는 이영 선수에겐 필사의 전투가 되어야 할 듯 보여집니다. 잡히고만 해. 트리 오브 라이프가 이런 식으로 깨져버리기 힘든데요. 자, 일단 멀티는 내주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것이 이영 선수의 그렇죠. 필사적인 하지만 노력이에요. 그것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라이프맨도 꽤 많이 모였어요. 멀티 하나 가져간 휴먼이 투베럭에서 라이프맨 쭉쭉 뽑으면 정말 많이 나오죠. 자, 그래도 하우 테러까지. 자, 결과 일단 물러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뿐만 예. 아니라 많은 수의 유닛들을 잡아내는데 거의 성공. 다 지금 이형주. 영웅과 유닛이 달려서 저희 유닛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이영 선수 멀티는 내주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유닛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느냐가 이 경기를 이 그렇죠. 경기의 판세를 어떻게 잡느냐 딸려 있지 않겠습니까?
이영주 선수 그 지난주 결승에 대전한 이중원 선수가 형주가 왜 무섭냐 그러면 무식해서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예, 앞뒤 안 보고 예. 쳐들어오는 게 근데 그 타이밍에 쳐들어오는 게 항상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영주 선수라면은 이대로 찔러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훈 선수의 라이프맨 마지막으로 그 비보를 알리면서 전사를 하겠죠. 아, 이거 핀로드 레벨 3까지 올라가서 레인 오브 파이어 또 한 번 올린다면은 이 스킬제요. 네, 멀티를. 그런데 이거는 어. 밀리샤 동원되고 밀리샤 충분히 동원되면서 라이플맨 벌써 한 6 정도가 모인 듯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싸우면은 그래도 라이트 FP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늦어요. 김동훈 선수 합류가 다 됐습니다. 잡고 비스트마스터가 레벨 5가 돼서 3스킬의 배열을 찍는다면 라이플맨에게 충분히 매칭 역할을 해주거든요. 아 늦었어요. 게다가 핀로드까지 레벨 3. 그리고 비스마스터 자, 레벨 레벨 5. 오, 야 이거 이영수 선수 자, 이영수 선수 멀티를 날려버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파괴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재미를 보고 들어갑니다. 지금 김동훈 선수는 진짜 안타까웠던 게 분명히 그 유닛이 갈리면서 라이플맨 뒤를 지속적으로 쫓아오는 헌트리스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타이밍이었으면은 그 멀티 지역으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지역에 밀리샤로 변신을 시킨 다음에 이제 대기를 했었어야죠. 방어 준비를 예. 했었어야 되는데 늦었다. 이제 아처 조합을 섞어주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뭐 사냥을 위해서 이 포렌드에서는 하피 종류의 그 삘 있지 않습니까? 헌트리스 하피를 잡지 못하니까 아처도 지금 추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마운틴 킹의 합류가 방금 교전에서 따라줬더라면 교전 양상 달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세컨 영웅 확보가 늦은 것도 방금 팀원의 그 교전 패배의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마운틴 킹이 등장하니까 왠지 반갑습니다. 항상 봐왔던 이 영웅을 처음 보네요. 중립 영웅, 예, 네. 핀로드 또한 세컨 영웅으로 상당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히어로 중 하나입니다. 레인 오브 파이어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블리자드처럼 뿌릴 때마다 맞는 그 데미지 이외에 오! 초당 들어가는 데미지가 또 따로 있거든요. 와, 이거 뭐 김동호 선수와 이영주 선수 누가 먼저 공격적인가, 누가 더 공격적인가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베어가 텔레포트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게 블링크라는 기술인데 네. 워든의 기술인데 레벨 3짜리 베어가 흉내를 냅니다. 배시드 가지고 있고요. 저 레벨 3 스킬 베어라고 하는데요. 차력 1200에 다 블링크가 들어가는데요. 정확하게 떨어지는 레너브 파이어. 아, 이거 화력에서는 지금 나이테프가 확실히 우위에 있네요. 그 베어가 블링크를 쓰니까 원래 저렇게 몸집이 크고 맷집 역할을 해줘야 되는 유닛들은 그 앞에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죠. 그래서 자리를 못 잡아서 마운틴킹 같은 경우는 특히나 헤매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럴 고민 하나도 없이 바로 최선단에 서가지고 싸운다는 그런 점에서 최근에 비스트마스터가 가장 애용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블링크를 상대 유닛 한가운데 찍습니다. 그래서 혼자 거기서 맷집 역할 제대로 해주고요. 뒷지역에서는 화력을 담당하는 다른 유닛들이 마구마구 지원 사격을 해주고요. 그런 식의 네. 전투 방법이 비스트 마스터를 활용했을 때 전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교전 중에는 이 상대방 진영 한가운데 떨어뜨리면 컨트롤하지 않는 이상에는 오로지 공격을 받겠어요. 게다가 세컨 스킬을 활용하는 저 호크 같은 경우도 마나 네. 소모도 적은 데다가 그 2스킬 이후부터는 공격력도 꽤 짭짤하거든요. 1스킬 때는 단순히 이제 스카우트 역할 밖에는 못하지만요. 트루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패시브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프라임리그 2의 경기를 보고 난 네. 후에 워크래프트 3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스트마스터 매니아들이 많이 늘겠습니다. 대유행일 것 같은데요. 지금 타이밍엔 싸움 안. 아, 하울의 야, 테러. 하울의 오, 테러까지 하울의 맞은 상황. 이거는 싸우면 안 되거든요, 김동우 선수. 정확합니다. 플로드의 뒤에 레이너. 아처도 진짜 많이 모였네요. 그 사이에. 레인 오브 파이어가 무서운 이유가 맞고 있으면 맞고 있는 대로 데미지가 다 있는 데다가 그렇죠. 맞고 있는 걸 가만히 냈으면 안 되니까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컨트롤 하는 동안에 유닛은 공격이 안 돼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지금 모든 화력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텔레포트. 야, 근데 핀로드는 스킬 빼어 둘이 때리는 핀로드. 39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진짜 아슬아슬하게 그 살았죠, 이제 지금. 흔히들 레인 오브 파이어를 블리자드의 불 버전이다 하시는데 블리자드보다 약간 또 차이점은 레인 오브 파이어 같은 경우는 약 2초 정도의 그 지속 데미지가 따라가죠. 그렇죠. 불이 타기 때문에요. 불 붙어서 돌아다니는 유닛을 자세히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거. 필로드만 HP가 거의 없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아처 헌트리스 등 헌트리스와 뭔가 유닛을 조합하면은 교전 끝나면 항상 헌트리스만 다 주고 있는 걸 최근에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김동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나머이기 때문에 요즘에 참 순환 시대 아닙니까? 그 제가 왜 헌트리스 딱 보니까 전사용 유닛인데 왜 어나머일까 하니까 그 한 나이트 엘프 게이머가 말하기를
법사다. 센티널이 마법이니까 센티널이라는 마법을 쓰는 매지컬 유닛이다 이러더라고요. 아주 그래요?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헌트리스가 또 언아머가 아닌 다른 아머 타입, 뭐 헤비 아머나 이런 것들을 가진다면 다른 종족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예, 난감할 것 같고 참 애매합니다. 지금 뭐 밸런스에 관해서 쓸모없는 논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나이트 F가 지금 현재 좀 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 나이트 F가 약하다는 평가 안에는 헌트리스가 왜 언아머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방사진이에요. 헌트리스의 뒤를 잇는 것은 역시 많은 수의 아처들입니다. 저 스턴이 25%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정말 수시로 뜨기 때문에 뭐 만납니다. 가 썬더크랩만 안 치는 마운트 킹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형주 그렇죠. 선수 똑같은 아, 선수. 파워 테러 너무 넓은 범위에 오,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레러브 파이어까지 맞고 있습니다. 아처의 화력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뒤에서 저 활동이 가쁜 거 저 보이죠? 비스마스터는 그래도 포탈. 스피릿 베어 둘이 막 계속 때리니까 천하의 비스트마스터도 비스트마스터의 기본 HP가 엄청나게 높은 편이거든요. 네. 레벨 1일 때 HP가 725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편인데 약간- 못 버티네요. 그렇죠. 뭐 아처 같은 경우 1.4에도 화살나랑 궤적이라도 보이는데 라이플맨은 인스턴트 타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쏘면 바로 맞기 때문에 자기가 1.4 맞고 있는 걸 영웅의 체력 게이지를 보고 있지 않으면 몰라요. 어느 순간에 당하는 경우가 많죠. 상대할 때 영웅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어? 자, 이형주 선수 지금 분위기가 좋게 몰고 가고 있어요. 똑같은 상태에서의 비스트마스터를 잃었습니다만 그러나 경기는 아주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확장팩에서는 그 레벨 5 이후엔 사냥으로 영웅 레벨이 안 올라가지만 이거 어느 한쪽이 지금 스탬피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네. 교전 중에 비스마스 레벨 6이 된다면요. 그렇지만 스탬피드가 만약에 뜨게 된다면 그 비스트마스터의 궁극기가 스탬피드인데 네. 그것이 뜨게 된다면 좀 더 유리한 쪽은 아무래도 김동우 선수 쪽이겠죠. 마운틴 킹이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스피릿 베어를 불러서 스턴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요. 또 있지만 아무래도 휴먼의 건물보단 나이트F 건물이 맷집이 짙기 때문에 휴먼이 나이트F 본진과 스탬피드 사용해주는 나이트F의 건물 금방 부서지거든요. 아, 마운틴 킹에게 레벨 경치를 몰아주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입니다. 아, 예. 마운틴 킹 레벨 3. 밑지역이 안 보였네요. 무적 포션. 그 프론스론에서는 상점에서 이제 무적 포션 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레서 인벌러서빌티를 해가지고 그 7초짜리죠. 그렇죠. 굉장히 짧습니다만 그 효율성도 굉장히 큽니다. 상점에 들리면은 꼭 이제 구입하는 세트가 항상. 스피드 자, 부츠하고 위습 5개입니다. 위습 5개와 함께 떠난 이형주 선수의 공격 아, 행렬. 이거 무서운데요? 프로즌스론 들어와서 가장 활용도가 높아진 나이트 F 유닛 중 하나가 바로 위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빠르죠. 다른 용족의 일꾼일보다 월등히 빠른데다가 게다가 이제는 빨라졌죠. 그런데다가 이제 디토레이트 활용이 그 헌트리스 아처가 제일 무서운 건 역시나 매지컬 체제였는데 자, 서로가 서로의 멀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멀티를 공격. 이것은 완전 타이밍 싸움이 될 듯. 자, 누가 먼저 파괴를 시키나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형주 선수의 모습도 김동우 선수. 유닛 수는 확실히 이형주 선수가 많네요. 75의 유닛. 야, 이형주! 레이로파이어 제대로죠. 이야, 이게 레이로파이어의 여섯 개가 위력이거든요. 한꺼번에 자, 먼저 파괴되는 터널 파괴됩니다. 자, 펠로드의 무서운 괴력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휴먼의 멀티 파괴. 휴먼 또한 본진으로 돌아왔네요. 파괴를 시키고요. 김동훈 선수가 방금 채팅창에 헉한 것은 타운 포탈을 타자고 탔는데 본진으로 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피전트가 다 잡혔기 때문에 허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자, 이 유닛을 이것은 무서워요. 결과적으로 마운트킹 만화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배워도 레벨 있고요. 3짜리 마운트 킥. 일단 아. 포션. 이거 하울 오브 테러도 정말 무섭고요. 하울 오브 테러는 상대방의 데미지를 깎아버리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 로어의 반대죠. 그렇죠. 본진 깊숙이 도망가는 김동우 선수. 지금 레벨 4의 핀로드라는 얘기는 하울 오브 테러도 이 스킬 찍어왔다는 얘기인데 데미지 마이너스 20%거든요. 그렇게 되면 10개의 라이플맨 중에 2개는 그냥 죽는다는 그런 효과거든요. 자, 이형수 선수 밀어붙입니다. 일단 마운트 아, 킹을 디토네이트가 디토네이트를 시켜주는. 마운틴 킹이 나가질 못해요. 지금은. 야, 이거 진영 자체도 너무 지금
이영주 선수가 좋은 상황, 레이온 파이어 다 맞죠, 그대로. 정확합니다. 야, 진짜 이영주 선수 처음에 비스트마스터 잡히고 그렇게 어려웠던 게임 상황을 이 정도까지 비기는 거 보면 진짜 프라임리그 준우승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선수에게 이제 아처 군단이 밀려올 때쯤 해서의 전투의 분위기는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자, 호크를 불러봅니다. 자, 마운틴 킹은 일단 마운틴 킹! 전투에서 그렇죠. 레벨 6 비스마스터 물론 만화 없기 때문에 스탬피드는 못 봅니다만 아쉽네요. 예. 자, 레벨 5짜리 비춰왔다. 무적 포션.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야 되는데 이게 막는다고 해서 해결책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까지 오고 같으면 이 밀리샷 진작 동원했었어야죠. 일단 김동우 선수의 그 공격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그 영웅만을 오로지 공격하는 예. 방법이네요. 일전에 타대회에서 그 이영준 선수가 박세룡 선수 같은 클랜의 박세룡 이제 뭐 같은 성원 프렌즈 팀이 됐는데 박세룡 선수를 맞아서 온리 헌트리스로 무식하게 밀어버리는 그런 경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물론 헌트리스 초반에 썼습니다만 진짜 아처 무식하게 많이 데리고 와서 무식하게 미네요. 그 무식하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예,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정말 뚝심 있다. 예, 힘이 넘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합을 하지 않고 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조합을 하기는 하죠. 예, 영웅과 아처의 조합인데다가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하는 것이 위습입니다. 네. 김동훈 선수 난감한데요. 지금 본진 금광 고갈된 상태에서 추가 타운홀을 건설할 만한 금이 없습니다. 사냥으로 벌어야 돼요. 김동우 선수의 병력도 이영수 선수에 비해서 부실합니다. 지금 마운틴 킹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김동우 선수는 레벨 6 궁극기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뭐 더 이상 크립으로 경험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5레벨이 이미 넘었거든요. 자, 이번 스탬피드인가요? 스탬피드인 것 같죠? 길을 잘 잡아야 길 되는 잘 잡고 방향. 내려옵니다. 저 썬더리자드들은 공성 데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부딪히면서 건물엔 정말 큰 피해. 이건 상대가 매지컬이란 매지컬은 그냥 녹습니다. 저 썬더리자드에 의해서요. 네, 이 셀피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영수 선수가 아, 여기에서 경기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아이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좌절인데요. 스타폴의 지상 버전이라는 얘기들도 있죠. 예. 뭐 거의 그거랑 흡사합니다. 서로 스탬피드예요. 이쪽은 여기서 오른쪽에서 달려옵니다. 야, 이거 재밌어요. 와, 그러나 레너 파이어가 정확하게 맞고 있는 야, 김동우 그런데 선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처 엄청난 숫자가 지금 전멸을 했죠. 스탬피드의 위력이죠. 역시 근데 수건은 원래 이도 적었지만 지금 거의 지금 저 비스마스터 위험해요. 자, 마지막 잡혔네요. 희망입니다. 비스마스터 대박전 경기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온 이 형들은 역시 달랐습니다. 어려운 경기를 극복해내면서 역전승으로 대박전 첫 번째 경기 승리로 가져갑니다. 슬로공 프렌즈의 첫 멤버가 승리를 거두네요. 자, 이영수 선수 대단합니다. 뒤에 지금 정 감독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게 보시니까 정말 재밌네요. 네, 이영수 선수 이제는 뭐 감독이 되었습니다만 정인호 선수나 정인호 감독이나 이영수 선수가 좀 큼직큼직한 편인데 화면이 꽉 차네요. 그 해맑게 웃는 모습,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비쳤습니다. 자, 첫 번째 개막전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자, 글쎄요, 이 워크래프트 3의 묘미, 이 프로전스로 낸 묘미가 바로 이 첫 번째 경기에서 거의 한 7, 80%는 보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배틀넷에서 그 나이트 엘프의 추세를 확실하게 보여준 쪽이 이형주 선수고 네. 김동우 선수는 상당히 특이한 새로운 스타일의 휴머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형주 선수랑 김동우 선수랑 모두 잘한 경기면은 변함이 없는데 이형주 선수는 그 대휴먼전에서 이제 나이트 엘프 유저들이 좀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좌절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영주 선수가 했던 말은 라이플 안 모이게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라이플 안 모이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교전 시도. 네. 그러면서 이제 헌트리스도 물론 잃었지만 상대방의 라이플맨 숫자도 충분히 줄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같은 멀티 숫자를 이제 결국에 가져가게 되었고 물론 한번 파괴되었지만요. 그 정도의 자원력이 바탕이 되었을 때 엔션 계열에서 뿜어낼 수 있는 나이트 엘프의 유닛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휴먼은 빠른 멀티를 가져갔다고는 하되 라이플맨 숫자가 확 줄어버리면 다시 충원하는데 아처나 헌트리스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 차이를 이영주 선수가
완벽하게 이용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동준 선수 21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만큼 감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MBC 게임의 선호공배 프라임리그 2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셨는데요. 그 개막전 경기, 개막일에 개막전에 어울리는 그 걸맞는 아주 멋진 경기, 그야말로 대박 경기가 한 건 터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잠시 후에 저희는 잠시 쉬겠습니다. 잠시 후에 임효진 선수와 전영현 선수의 아주 멋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